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주식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동매매를 하고 고점에 들어가서 막 물리고 물 타다가 비중 커지고 크게 손해보고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안 좋은 상황을 연속적으로 맞이하잖아요. 지금 여기 띄어져 있는 이런 차트만 보더라도 막 오늘 같은 때 막 여기서 막 기분 좋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미 물려 계신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 물론 이게 나중에 업데이트는 며칠 뒤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보시는 날은 오늘이 아니겠지만 이거 내 상황인데 하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다 지나놓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왜 들어가 왜 사 막 이런 생각을 다들 하지만, 이게 또 정말 많은 분들이 저런 자리에서 사고 뭐 자리를 떠나서 되게 어이없게 물리고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들을 맞게 되는데, 오늘은 주식하는 분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어떻게 교정해 나가야 되는지 조언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상황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해당이 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고생 좀 했다가 다시 더 올라가는 이런 경험을 갖게 되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죠. 맞아요. 특히 이제 작년에 막 저희 한창 주식시장 막 회복하고 올라갈 때, 그럴 때 저런 식으로 상승을 계속했기 때문에 그때 수익 많이 낸 분들이 저런 매매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어찌 보면은 사실 이 경험을 안 했더라면은 투자자의 길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경험 안에서 수익은 냈을지 몰라도 습관이나 그분의 투자자로서의 이런 균형에는 많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많이 표현했었던 독사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왜 그러나, 도대체 사람들이 왜 저런 데서 사나라고 했을 때 심플한 답변은, 그렇게 해서 성공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독사과를 먹어서 아주 맛있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라고 답변이 일단 가능하네요. 그것도 맞고요. 경험도 경험이지만 또 될 것 같잖아요. 사실은 될 것 같으니까. 저 때 막 너무 좋은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분위기가 되게 좋죠. 저기 지금 안 사면 바보 될 것 같은 그런 벼락거지 같은 그런 심정, 나 저거 안 사면 벼락거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막 받으시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난한 건 참을 수 있는데 남이 잘 되는 건 못 참는다고 하잖아요. 이 말이 되게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무슨 말이냐면은, 절대적 가난은 오히려 극복하고 감내가 가능한데 내가 남보다 못한 그 상대적 박탈감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이야기거든요. 투자에서도 그런 게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죠. 사실 투자는 종목도 많고 그 종목도 되게 시시각각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순간순간 비교할 건덕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소외되는 것 같은 그 느낌,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 그 느낌을 진짜 1분 1초 정말 짧은 찰나의 순간에도 항상 느낄 수가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거랑 관련된 사실 되게 유명한 주식 투자 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래서 준비를 해왔는데, 자, 이거 저희 클럽 회원분께서 공유를 해주셨죠. 네, 이게 그냥 차트 자체는 해외 주식인데 국내에서도 솔직히 이런 기업들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실제로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요. 그래서 한번 이 상황에 대한 심리와 어떤 부분이 틀어진 건지에 대한 부분을 편하게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가지고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사도 되나요가 나옵니다. 여기서 사도 되나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 정말 많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상대적 박탈감, 소외감, 비교, 기타 등등 그런 모든 게 깔려 있다가, 아마 근데 그 깔린 거는 여기서부터 다 계속 깔려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여기서도 계속 보고는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종목 관찰했어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포장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가 있으면은 얼마나 좋은 기사와 얼마나 좋은 환경 백그라운드를 갖춰놨을 거예요.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요, 산업 전망 밝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된 무언가 계속 좋아질 겁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계속해서 산업 발전할 건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매출 증가 추이고요, 회계적으로 좋고요, 기타 등등. 그러면서 여기서 온갖 포장을 하면서 이미 사실 답은 정해놨어요. 왜냐면 여기서 온갖 퍼즐 맞추기를 해서 껴 맞추기를 했었을 때 안 좋게 볼 만한 요소가 있을까요? 이 정도 되면은 수급적인 부분도 이미 어느 정도 좋을 거예요. 안 좋을 게 없는데 이미 답 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인 아주 기본적인 한 가지를 놓쳤죠. 무엇을 놓쳤을까요? 되게 쉬운데 이 시점에 이렇게 자신의 포장지에 매몰되면 절대 보이지 않는 것,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여기서 분석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이미 2배의 상승을 끝냈잖아요. 자신이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들은 이미 나온 정보예요. 한 발 빠른 사람들은 그 전에도 미리 충분히 알 수 있고 유추가 가능한 내용들인데 자신이 지금 봤을 뿐이에요. 이 결정적 차이를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럼 왜 여기서 관심이 생겼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핫해짐의 거의 정점 아닐까요? 사실 제가 실제로 여기서 사도 되나요? 이 질문을 클럽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도 정말 많이 질문을 받겠죠. 그러면은 항상 반문을 하곤 합니다. 이 종목이 왜 지금 관심이 생기셨나요? 업종에 대한 전망 아니면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불과 1년 전에도 충분히 기회는 있었습니다. 근데 왜 지금일까요? 100%는 아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때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지금 핫함의 정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르게 말하면 핫함의 정점이란 말은 이미 자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요소들이 대부분 주가에 반영됐다. 이러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이야기가 절대로 해당 주식이 앞으로 더 떨어질 거다, 하락을 야기할 거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테슬라잖아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 시점에 물론 이제 그 핫함의 정점이었던 건 맞지만 사실 이거는 몇 년 전부터 핫했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는 정말 그냥 짧게 봐도 1년 전에도 이미 되게 핫했고, 그러면 이 시점부터 되게 핫했고 많이 오른 상태였거든요. 이때도. 그래서 이제 생각하기에 계속 여기에 비싸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마도 그런 생각일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아까 언니님이 말한 것처럼 이미 시장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지. 여기는 진짜 버블이다. 그리고 이제 이미 떨어져도 여전히 비싸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무서워서 못 사고 막 그런 식으로 하다가 계속 심리가 이렇게 비싸 흘러가다가 이상하게 여기서는 사도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오는 것도 되게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언니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시점에 너무너무 핫해서 뉴스에서 계속 다뤄지니까 내가 알게 됐고 좋아 보여서 사도 되나요? 라는 말도 나올 수 있겠지만 이 흐름을 계속 이렇게 흘러갔던 사람들도 여기서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제 생각에는 여기일 것 같아요. 요 정도 흐름에서 자신의 생각을 깨고 내 생각이 틀렸나로 생각이 전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었구나 라는 거를 이쯤에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게 깨달음인지 뭐 자충수인지 이거는 결과가 말해주겠지만 그런 거겠네요. 네, 여기서 이제 약간 현타가 오죠. 나는 그진데 남은 잘 됐어 라는 심리가 저때 반영이 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좀 생각할 시간을 주다가 이때 이제 마음을 먹죠. 그래, 결심했어. 이런 거가 아닐까요? 그렇듯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여기서 그런 생각은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면은 여러분들 혹시 시금치의 원리 아시나요? 시금치 정말 약속이라도 한 듯이 어린 아이들이 정말 먹기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 아닌가요? 햄, 소세지, 인스턴트, 돈가스 이런 거 정말 좋아하지만 시금치는 유독 싫어하는 것 같아요. 당근. 네, 의외로 당근은 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요지는 싫어하는 음식이 사실 건강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고 말하기는 힘든 음식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투자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주린이 분들 아직 어린이잖아요. 생각이 비슷합니다.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엔 이 안에 답이 있는데 아마 생각을 바꾸는 거는 자신이 싫을 때 안에서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아까 전에 버디님이 예리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상황, 이 A의 상황이 지금 보여지는 거에서는 단면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 케이스가 정확하게 이 뒷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때랑 똑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버블의 꼭대기 가장 핫할 때 사도 되나요가 아니라 이게 꺼지기 시작했었을 때에 오히려 기회가 있을 것이다 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A 케이스에서도 그럼 이거 조금 주가 이렇게 빠지면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못 사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기회란 말인가요? 또 이렇게 굉장히 단면적으로만 비교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르죠. 다르다라는 게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여기는 여전히 이 밑에 거품으로 둥둥 떠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상황은 조금은 그래도 거품으로 떠 있는 게 덜하다. 그런데 여기 차트에는 안 나왔지만 사실 이것도 되게 많이 상승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이 온 거긴 한데 물론 이제 오랜 기간 상승을 했겠지만 이때보다는 그러면은 또 결국은 똑같은 거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어서 헷갈리는 것 같거든요. 그게 어렵죠. 사실 그건 어렵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밑에서는 분명히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이 밑에서도 거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차트의 그림이 아니라 평균 거래량이라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변화 업그레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품과 업그레이드는 분명히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에서 힌트가 될 수 있고요. 업그레이드가 된 상태에서 거품이 어느 정도 빠졌다라고 하게 되면 거품이 다 빠졌을 때 발바닥 끝에서 잡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받아줄 수 있는 템포를 조정하면서 얼마든지 매수 포지션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사도 되나요를 물어보는 용기에 비하면은 이거는 용기의 반의 반만 써도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이제 내가 그만큼 용기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불확실하고 소외돼 있고 공포감이 조성되어 있는 이 안 좋은 거에다가 내 용기를 쓰긴 싫다. 나는 또 다른 이런 걸 찾아서 내 용기를 사용하겠다. 그런 심리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건 용기가 아니다. 그런 게 진짜 용기라면은 여기서 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조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는 그냥 자신이 어찌 보면은 욕심에 매몰돼서 모든 포장지를 씌우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상황을 놓친 거죠. 이미 좋은 게 다 반영됐음. 네. 그리고 이거 아까 A랑 B랑 동일한 상황이라고 언니님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때 똑같이 저 사도 되나요 했던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샀다면 야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 돈 벌었잖아 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사도 되나요 라고 하는 물어보는 이유는 더 올라갈 걸 기대했기 때문에 샀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버틸 수가 없죠. 이 심리 자체가 이미 주식이 실패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정말 운이 좋아서 아다리가 딱 맞아갖고 그냥 쭉 올라가는 걸 맞지 않는 이상 나머지는 다 실패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종목 상담 받죠. 이거 여기가 지지하는 곳인가요? 손절 라인인가요? 뭐 이런 거. 손절하나요? 물타기 하나요? 추가 매수하나요? 이런 질문을 하죠. 근데 사실 이 질문도 생각해보게 되면 답이 정해져 있죠.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이거 올라가나요? 저 올라간다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약간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질문이라기보다는 희망찬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아니면 내가 결정하기 전에 앞서서 딱 쐐기를 박아줄 수 있는 내 의견에 동의해주는 무언가를 구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왜 사람들은 갈망하고 찾아 헤맬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자신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어떻게 보면은 찾아다니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질문이 아니라 답정너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거를 10년 전부터 저는 주변에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들었었고 10년 전에는 저도 그런 건 질문이 아니라 이런 심리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저도 이제 주변에 주린이 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질문하는 분들은 정말 동의 안 하거든요. 본인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언니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분들의 심리는 진짜 그건 질문이 아니다, 답정너다 이런 걸 알게 되는데 그분들은 모른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분들은 근데 기본적으로 자신의 심리나 자신의 주식은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어봤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심리나 자신의 감정과 어찌 보면 대화하는 법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게 안타깝죠. 그게 그 뭐 인성적인 면, 지성을 폄하하거나 뭐 비하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이 경험이 없으면 그렇게 되기 쉽고 많은 분들이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히려 사회적으로는 훌륭하신 분들도 많아요. 근데 투자에서만 유독 이런 상황을 맞이하곤 하죠. 그죠. 뭐 이것도 되게 좀 아이러니한 건데 전문직에 뭔가 성과를 이룬 사업가 그런 분들이 뭐 오히려 더 그런 생각에 더 깊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진부하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이런 주제의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겪어보셨을까요? 살면서 거의 없을걸요? 특히 돈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숨기고 꽁꽁 감추고 이러면서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이런 흘러가게 된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뭐든 이제 뭐 배움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떠나서 뭔가 원론과 깊이 있는 이해 뭐 이런 쪽보다는 되게 뭔가 공식처럼 딱딱 외워지고 바로 실생활에 적용되는 그런 실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왔기 때문에 벼락치기. 그죠. 안 좋게 말하면 그렇고. 그래서 뭐 해야 된다라는 식의 자기계발서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런 원론적인 얘기, 뭐 깊이를 따져 들어가는 그런 심리적인 얘기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뭐 외면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여기서 이렇게 사도 되나요? 이런 이제 이거 보면서 되게 많은 분들 공감하실 텐데
실소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이러다가 여기서 사도 되나요?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일단 오늘 저희 얘기는 이제 주식하는 분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게 많은데 사실 이런 거 놓친 거는 다 괜찮다고 봐요. 뭐 놓칠 수도 있죠. 안 살 수도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잘못되는 이유는 이런 데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뭐 나는 조금 샀네, 많이 샀네, 몰빵했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되게 조금만 발 담그듯이 들어갔다고 쳐도 떨어지는 중간에 자기도 모르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가지고 이게 이제 그 나비 효과의 시작이 돼버리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심리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원희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서 사는 용기를 여기서 써봐라 라고 했던 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런 원포인트 레슨, 원포인트 솔루션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처음 한 건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원포인트 레슨 별표 한 대를 이 별표가 별표인 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겠네요. 근데 저는 그런 눈을 가지지 못해서 점점점으로 끝나곤 해요. 그래서 사실 이 별표를 궁극적으로는 이 별표 내가 사도 돼야 되는 때를 알아간다는 것은 방정식이나 공식을 외운다라기보다는 이 별표가 별표인 것을 인지하고 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은 진짜 솔직하게 경험이 좀 필요하십니다. 그 경험을, 올바른 경험을 함께 쌓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저희랑 계속 같이 그 경험 해보시기를 응원을 하고요. 그만큼 저희가 유튜브에서 매일매일 도움되는 영상들로 서포트 많이 해드릴 거고요. 보는 것만으로 부족할 거예요. 본인은 모르지만 나는 이 유튜브 어니스타 주식비도 정말 좋다. 이 유튜브만으로도 정말 많이 개선됐고 나 많이 알게 됐다 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경험 안에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걸 좀 깨고 싶다면은 조금 더 용기 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클럽에 오시면은 정말 많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고 스스로 훈련하기 위해서 마음도 다잡아야 되겠지만 옆에서 언니님이 그리고 저희가 다 같이 낙오되지 않도록 옆에서 정말 귀에 피날 정도로 잔소리 해드리고 꽉 잡아드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한 해, 두 해 이렇게 갈수록 실력과 자산의 성장이 일취월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선배님들하고 같이 좋은 경험 쌓아가고 싶은 분들 클럽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저희 영상 하단부에 설명란에 링크를 해놨어요. 공지를. 그 공지를 보시면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나와 있으니까는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저희는 다음에 또 유튜브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